다음 소식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전매 제한 등을 골자로 한 6.19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6.19 부동산 대책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인상 문제도 다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금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6.19 부동산 대책 한 달이 됐는데요. 부동산 그렇죠. 대책 나오기 전 상황과 사실 뭐 다른 게 없다고 합니다. 예, 투기도 여전히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 실제 상황 어떻습니까? 실제 그 부동산 전문업체에서 조사한 상황을 보면요. 주간 상승률이 지난주에 0.41%가 올랐어요. 서울 네. 지역에. 그 6.19 이전에는 0.32%였습니다. 그래서 네. 3주간 지금 계속 상승세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거의 그 다시 그 6.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고요. 네. 지금 그 경매 시장 같은 경우도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국적으로 한 93%가 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높은 낙찰가율이기 때문에 그 6.19 이전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6.19 부동산 대책의 대책이라는 얘기가 들어있지만 대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잠시 주춤하는 듯 했는데 그 열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그럼 부동산 투자 열기 계속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당분간 그 부동산 투자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그 예.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리가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투자 대안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부동산 투자 쪽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제가 그 주택 아파트 투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아마 그것이 다시 오피스텔이나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현재까지는 별 효과가 없이 뭐 다음 투자처를 찾고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데 다른 대책도 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큽니다. 언제쯤 어떻게 나올까요? 예, 현재 지금 정부에서 예고해 놓고 있기는 8월에 그 가계부채 대책을 현재 예고해 놓고 있어요. 근데 예. 가계부채 대책과 같이 아마 부동산 투기 대책도 같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임 김현미 장관이 현재 부동산 대책이 먹히지 않으면 8월에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투기 과열지구 조정 지정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뭐 수도권을 벗어나서 전국이 투기 과열 지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걱정도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금리 인상론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번에 이제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했지만 네. 이제 미국이 뭐 연말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이 제니 옐런 입에서 네. 나오면서 이 밀접한 연관성 아래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미 지금 미국은 그 연말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예고를 하긴 했는데 네. 미국도 약간 지금 상황들이 좀 변하고 있어요. 그게 예, 이제 예. 저물가 시장이 되고 저유가 시장이 되다 보니까 연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과연 긴축적이 하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는 게 현재 미국 쪽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금리가 똑같으니까 현재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도 경기가 위축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경기를 살리려고 지금 수경까지 하는 판국인데 거기에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찬물을 끼우는 일이 될 수 그렇죠. 있다. 선제적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조치가 더 나올까요? 금리 인상 외에. 약간 금리 인상 외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야말로 이제 경기를 좀 안정화시키고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8월달에 가계부채 대책하고 같이 나오면서 아마 투기 조정 현재 대상 지역을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한다든가 보유세를 강화한다든가 지금 벌써 증세 문제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보완되지 않을까. 빠르면 8월 중에 그 세금 문제까지, 과세 문제까지 한번 결정될 것 같습니다. 패키지로 개정이 될 수 그렇죠. 있겠다. 그렇다면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좀 타격이 오히려 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타개를 좀 해야 될까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항상 서민들이 제일 많이 손해를 보고 손해를 좀 보죠. 예. 서민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그 무리한 대출을 하시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부안해동에서 뭐 집을 산다든가 그 본인의 그 능력을 벗어나는 그 부동산을 뭐 매입하신다든가 이런 걸 상당히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 추경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네. 예, 서민주택 안정금으로 1조 2천억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조 2천억 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은 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주거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예. 청년 임대나 신혼부부 임대, 그다음에 국민 임대나 영구 임대에 좀 많이 그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서민 주택 안정에는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기대는 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듯이 패키지로 부동산과 금리, 가계부채, 추경까지 연관성이 좀 더 있어 보이는데요. 이 연관성을 보면서 서민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고금리 대출은 좀 자제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은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의 수익과 지출에 맞는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가장 현재 상황에서 잘 하고 있는 그 대책 같습니다. 네, 무리한 대출을 삼가라. 좋은 말씀이신 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